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덥죠. 이제 여름이 올라온가 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위기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의 지도자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보자 하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참 뭐가 좋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이런 볼시비키 혁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그렇게 역사가 긴 역사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1917년 그리고 모택동이 결선 1949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그거는 슈타트 그 국가의 개념입니다. 국가의 개념.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 이때 국가라는 거는 국가는 폭력 집단. 그런데 영국은 조금 달라요. 영국은 국가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컴먼웰스가 됩니다. 컴먼웰스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국민의 행복이 그 국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개념도 갖고 있고 강력한 폭력 집단의 개념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식의 그 커먼웰스라는 거를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희용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 커먼웰스의 입장에 보면 그건 계약입니다. 두 사람의 계약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닌 국가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국가라는 건 서드 파티 베네피셔리 컨트랙트 그리고 제3 수입자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데 법을 지킨다 이런 거는 두 사람이 하는 제3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는 뭐냐 그러면 하이퍼세시컬 컨트랙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가설적입니다. 가설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커먼웰스에서 국가의 개념이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제3자를 통해서 계약을 형성을 한단 말이야. 그게 constitutional contr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3.10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5.18 또 그리고 4.19 거기에 헌법 정신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이퍼세시컬 컨트랙트라는 건 가설적 계약입니다. 가설적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 3.10 독립선언서 그리고 4.19 그리고 5.18 그거 넣는 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복지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거 넣는다고 국민의 행복이 없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국식으로 보면 커먼웰스를 보면 그건 없어져야 돼요. 그건 별로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윤희용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는
5.18 법에 넣는다. 그러면 헌법에서도 헛소리예요, 헛소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거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 들어가요. 시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만 했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국가라는 것도 폭력 집단이다. 그리고 폭력 집단을 잘 이끌어야 된다. 헌법 열쇠를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구했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그러면 국제통상이라는 겁니다. 국제통상. 그 국제통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은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정부에 경제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폭력 집단을 잘 이끄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 와야 돼. 그런 사람 지금 대선 후보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글쎄 말자 트루만 6년 겁니다. 53년까지 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을 확 잡았어요. 완전히 그냥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폭력을 그냥 미국에 맡겨버렸어. 미국에 맡겨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맡기고 컴먼웰스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은 양반입니다. 아주 머리가 양반. 자, 그런데 국가폭력이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국가폭력은 군이 국가폭력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 200만원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했는 하사관들, 하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딱 그냥 줄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계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신형 팬텀기 같은 비행기가 막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는요, 군인에 대한 군인의 마음이 불안감이 생깁니다. 군이 무너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국가는 폭력 집단이라고 하는데 군이 무너지면 어떡해? 그렇죠. 경찰은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지금 중국의 중요한 지방기구와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면 이거 저쪽으로 하면 화성 저쪽으로 하면 중국 애들 왜 그래 많냐?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설쳐? 중국 공산당이 왜 그렇게 설쳐? 그러니까 경찰, 군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 집단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될 법원이 뭐냐? 이 법원이 사적 카르텔에 의해서 중앙선관위하고 법원이 이거는 사적 카르텔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법원에 막 침범해 있단 말이야. 침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관 옛날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국가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럼 경제는 컴mon웰스는 경제는 살아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재명이가 되자마자 그 이튿날 청와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증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국가 폭력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막 몰고 갔더라고요. 이제 죽게 하면 살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 폭력이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딱 붙었어.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지금 그 중국 선관이 99명 침탈했다 그런데 이방카 남편 그 지휘관 누구냐 그러면 이방카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때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국가 통일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 통일. 자, 그런데 아까 민주사무총장이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그 옆에 중도파라는 게 있었어요. 중도파라는 또 뭐 손진태, 김규식, 그 다음에 안재현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좌와 우가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사람은 볼시비키에서 매일 내지 스타일의 돈을 가지고 그냥 상해 임시정부에 뿌리는데 그겁니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김구라는 게 이번 12일 날 작용을 해서 여수 반란 사건에 김구가 가져했다 하는 그런 거를 오늘 발표를 하면서 토론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구 선생이 역할이 뭐냐면 김구는 완전 테러리스트입니다. 정한기 박사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그런데 그 사람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를 경찰을 움직일 때, 군을 움직일 때 그 양반이 어디에 돈을 뻘떡거렸냐 그러면 러시아에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법률이라는 게 완전 좌우가 합작돼 가지고 막 섞어놓은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1948년 7월 12일 날 재헌헌법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공기업은 대부분이 공기업은 국영을 운영했어요. 아까 윤영은 사람 전화했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국영, 그리고 뭐 광산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철도를 운영한다든가, 다 이거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1952년 트루먼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둘이 딱 앉았어요. 트루먼 대통령도 자기가 통일, 국가 안보를 지키자는 힘이 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사변 당시에 트루먼이 무언을 제안을 했냐 그러면 재헌헌법 82조에서 86조 이쪽이 경제 조항이 있습니다. 국유화에 대한 경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빼자. 그래가지고 지금 헌법을 보면요, 122조에서 126조, 120조 이쪽으로 가면 국가의 군사상의 제약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민간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모든 대기업은 국유화하다. 그런데 그 헌법 조항을 고친대요. 자, 그래가지고 트루먼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걸 딱 폈어요. 그걸 딱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공급망 생태계에 딱 붙여버렸어요. 미국과 한국이 같은 경제권에서 움직이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같이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통상을 잘하는 논문을 넣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폭력도 다룰 줄 알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이 뭐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익들은 뭔 짓을 했냐 그러면
정부를 완전히 영웅시하고 이승만은 태어나지 않았던 말이 될 사람. 그러니까 이승만을 폄하하는 거죠. 계속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를 40만 개를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공을 악마화시켰거든요. 악마화시켰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프레드나드 독재, 그래서 민주주의 끌고 가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오면 우리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